저희 부동산 스쿨링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 권리주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은 한 번 전입신고해 놓으면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퇴거하거나 일시 전출 나가버리면은 거기서 효력이 소멸돼 버립니다. 다시 그 뒤로 전입을 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세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주인이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가보니까 임차인 때문에 못 빌립니다. 은행은 가급적이면 1순위로 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주려 2순위 안 잡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우리 은행 규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그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데로 전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부계장이 와서 보니까 이제 깨끗하더란 말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제대로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임대인이 임차인을 그 집, 자기 집이죠, 그리로 이제 전입을 시켜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집주인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은행빚을 못 갚으니까 은행이 경매에 넣어버린 겁니다. 경매에 넣어서 이제 최고가 부른 사람이 그 집을 샀어요. 그러냐, 낙찰받았다 그러는데 낙찰인이라 해도 되고 매수인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법의 용어는 매수인입니다. 과거에는 낙찰인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낙찰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이제 이전 등기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이제 입주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 집이니까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집 좀 비워달라. 나 이거 새 주인이다.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지금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다 받아가지고 수년 동안 살고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임차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집 산 사람, 낙찰자가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옥신각신 여러 가지 소송 자료를 하다 보니까 법원의 최종 결론은 낙찰인이 졌습니다. 명도소송 해봐야 소용없다. 왜 그러냐? 중간에 펑크가 났지만은 다른 데로 전출 나갔다 왔지만은 이거 조사해 보니까 임차인 모르게 이렇게 된 거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전출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지만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주의입니다. 관청에서 그거를 넣어라 빼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임차인 몰래 빠져나갔다면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 법원의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의 직권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직권 그러면은 관청에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안 산다 했을 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경찰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가끔 실거주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거기 안 살더라 했을 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청이 잘못 조사해 가지고 사실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해외여행 같은 겁니다. 그랬는데 직권 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니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랬을 때 주민등록법 제29조에 거기에 회복, 주민등록 회복 또는 재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29조 주민등록법상의 절차에 따른 이의 신청에 의해서 회복됐을 때는 그 중간에 직권말소되고 재전입되는 중간에 비어있더라도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는 건 하수입니다.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동안에 제3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비어있는 돈,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은행이 거기다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은행은 몰랐습니다. 이 모르고 있는 은행을 선의의 제3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재전입을 해서 효력을 유지받았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응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의 저당권에 대해서는 저당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판례가 있다는 것도 특히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거를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임차인, 되게 가장이겠죠. 임차인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가족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띄어보면은 임차인 말고 뭐 처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자입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가장이, 임차인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전출 나가게 됐다. 그래서 처나 자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대항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효력이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 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는 아파트 그러면은 이미 준공이 나가지고 주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주인하고 계약하고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산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사용 승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났어요. 차례로 말하면 준공 떨어지고 그때는 이미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4층, 15층 다 이렇게 호수별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SPC 이런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경우에 소유자는 형식적입니다. 사실은 분양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나면은 분양자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은 받았는데 잔금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를 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건축물 대장상의 동호수를 보고 그리고 그 현재의 아직은 등기가 안 된 그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 호수, 예를 들어서 107호라 그럽시다. 107호 낙찰자가 아무개 맞습니까? 맞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아무개가 복덕방에다가 내놔서 복덕방을 통해서 그 아무개, 등기부에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입주를 했다는 말이죠. 입주를 했다 할 때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는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났을 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등기가 안 된 준공만 떨어진 아파트에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될까요? 오케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안심입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받은 사람이 돈을 못 내버렸어요. 날짜 안에 못 내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드문 일이기는 한데 건설사에서 그걸 해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 약속 못 하겠어? 소유권 못 넘겨줘?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계약자한테 넘어오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3년 계약했으니까 나가겠다. 나갈 때 너 보증금 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면은 미등기 건물에도 주민등록이 될 수 있을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공항동에서 빌라 왕들이 나타났다 했지 않습니까? 되게 등기 나기 전에 준공 떨어졌을 때 그때 전세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더, 이미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생겨가지고 합법적으로 거주도 하고 유통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불법 증축을 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등기에나 나타납니다. 건축물 대장에 빨간 도장이 딱 찍어집니다. 불법 건축물, 이렇게 불명예스럽죠. 여러분 모르실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전혀 신고도 안 하고 허가도 안 받고 옥탑방을 달아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옥탑방에도 만약 증명이 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를 것 같지만은 주기적으로 건축관청에서 항공 촬영을 합니다. 못 보던 옥탑방인데 그거 조사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빨간 도장 찍어버립니다. 이랬을 때 중개사들이 그런 물건 많이 소개합니다. 전세 들어간 사람 사는데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어가지고 허가업이나 신고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가 들어가려 한다. 거기 중개업소 허가라든지 신고 안 받습니다. 불법 건물에는 절대 안 받습니다. 그것만 유의하면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지금 짓고 있어요. 빌라를 짓고 있는데 빌라를 짓는 동안에는 여러 채가 지어지더라도 호실이 아직 확정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나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미리 준공 전에 또는 준공 떨어지고 나서 등기 전에 전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시를 건축 중의 편의를 위해서 호수를 붙여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201 이렇게 했다 그럽시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완전히 건축물 대장 만들어가지고 등기 떨어질 때는 꼭 거기에 2층 1이라고 돼 있던 것이 사실은 101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고 등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건축 중에 201, 1층 201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다릅니다. 이것은 사실은 준공 떨어진 뒤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빨리 그거를 고쳐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 내용하고 건축물 대장 명칭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판례입니다. 안양에선가 있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문자 그대로 집 없는 사람이 소유가 아닌 임차, 전세로 살 때에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그거를 보니까 이거 참 안전하구나. 저당권 설정 비용 들고 이러니 복잡하구나. 이래가지고 임대인이 갑이라 그럽시다. 을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돈을 빌렸어. 그러니까 을이 돈을 안 빌려주라 그럽니다. 너 뭐 보고 내가 너 빌려주겠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라 그러니까 그 비용 드니까 싫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자. 그리고 네 이름으로 채권자죠. 돈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그 거짓 임차인 그 사람은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주민등록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채권 확보를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에서 말이죠.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실사를 나갔어요. 감정평가라고 그럽니다. 되게 대부의 계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되게 아파트는 비싸기 때문에 안 나가고 그냥 도면으로 끝냅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세입자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주민등록도 해놓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대부 계장이. 당신 여기 보증금 얼마 물려 있어? 보증금 이제 까고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말이죠. 이 집주인이 우리 매형인데 나 이거 그냥 삽니다. 보증금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용대차라고 말합니다. 임대차 아니에요. 사용대차. 그래서 안심 탁 놓고 그 사람한테 사실
확인서 받아놓고 돈을 빌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경매 들어가고 나니까 그 매형집에 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서류를 띄어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나 1순위란 말이야. 저당권보다 먼저다 이랬습니다. 거기는 배당을 안 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 우리 민법 원칙 중에 아주 광범위라기보다도 최고 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은 민법은 절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대항력도 인정 안 합니다. 우선 변제권도 인정 안 한다라는 거 확실하게 해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도 전세 사기 문제 다시 한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